뉴저지 차량 운전자들은 MTA 관할 통행료 할인 혜택이 뉴욕 차량만 적용돼 불평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유명 어학원의 돌연 폐쇄로 한인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교회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고객 명단을 수시로 넘겨준 혐의로 미국의 저가 숙박업체인 모텔6가 고객들에게 $1,2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지패스 발급 지역에 따라 통행료 할인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가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의 경우 뉴욕에서 발급한 이지패스 이용자는 상당한 할인을 받지만 뉴저지에서 발급한 이지패스 이용자는 현금과 동일한 통행료를 받아 요금 차별 지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AA의 2016년에서 2018년간 조사를 토대로 이지패스 통행료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AAA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MTA 관할 다리, 터널 등을 이용한 이지패스 장착 차량 중에서 약 9,200만 대가 현금과 동일한 요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뉴욕에서 발급된 이지패스에만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으로의 통행이 많은 뉴저지 운전자들이 특히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역시 뉴저지 턴파이크 통행료의 경우 뉴욕 등 타주 이지패스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요금을 받는 등 차별적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MTA가 관할하는 교량 및 다리에 비해서는 통행료 차이가 훨씬 적은 편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지패스는 전국 17개 주에 40여 교통공사가 통행료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일원의 홍역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퀸즈 플러싱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에서도 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6명의 홍역 확진 환자가 나온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의 경우도 지난달 26일 홍역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일간 18세 이하의 홍역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쇼핑몰이나 문화센터, 학교, 식당, 심지어 교회 같은 종교시설의 출입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백신 접종에 협조적이지 않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병든 사람들에 대한 방역 대신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을 벌 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비상선포의 효력을 중단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일부 어린이들이 홍역에 감염됐는데 귀국 후 지역 어린이들에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서 지역 내 어린이들 사이에 홍역 감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홍역 집단 발생 지역 영유아들은 접종 시기보다 예방접종을 앞당겨 하는 것이 좋고 한 번만 맞은 20, 30대라면 추가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44년간 운영되어 오던 뉴욕시 맨하튼의 유명 어학원 아메리칸 랭귀지 커뮤니케이션 센터인 ALCC가 돌연 문을 닫아 한인 학생들의 체류 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LCC는 최근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원 운영이 중단됐다며 입학허가서 I-20 소재 학생은 다른 학원으로 전학하길 권한다며 지불했던 수강료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당일 수업 시작 직전까지도 학원 폐쇄 소식을 몰랐습니다.
학원 복도와 문 앞에 수업이 취소됐다는 사인만 걸려 있었을 뿐 갑작스런 운영 중단으로 유학생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체류 신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ALCC가 문을 닫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은행 부채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LCC는 맨해튼 36 스트리트와 7 애비뉴 사이에 있어 위치가 좋고 수업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원 400에서 500명 가운데 한인 학생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뉴저지 올드타판에 위치한 한인 대형 교회 팰리세이드 교회가 파산보호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5일 연방파산법원 뉴저지 지원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교회는 지난 3월 18일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한인 교회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팰리세이드 교회의 채무액은 모두 약 24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측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04년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벨리 내셔널 뱅크로부터 30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재정난으로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교회를 상대로 차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 5월 10일 강제 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팰리세이드 교회 관계자는 모든 은행 채권 및 경매 날짜 연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며 교회 자산이 800만 달러가량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챕터 11이 교회를 회생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맡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고객 명단을 수시로 넘겨준 혐의로 고발당한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숙박업체인 모텔6가 1,2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법무부는 올해 초 주 내에 있는 모텔6 체인점들이 약 8만 명의 고객 명단을 ICE에 불법적으로 넘겨줬다며 모텔6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모텔6 측은 한화로 약 136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텔6의 대변인은 고객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1962년 미 서부 센타바바라에 1호점을 내면서 하루 숙박료를 $6만 받아 모텔6로 이름 붙여진 이 숙박 체인은 미 전역에 1,42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그동안 모텔6의 급습 작전을 종종 진행했으며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하며 초강경 이민 정책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들어 또다시 미 멕시코 국경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질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 다시 트위터에 남쪽 국경에서 지난 수년보다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며 미국은 이제 나라가 꽉 찼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은 여러 해 동안 고장난 상태였다면서 민주당은 구멍을 메우는 일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경 범죄와 마약은 안 된다. 필요하다면 남쪽 국경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트윗에서 멕시코는 모든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야 하고 그들의 미국으로 긴 행진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경을 닫고 관세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뒤 미국은 꽉 찼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 시도에 강경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닐슨 장관을 물러나게 한 직후에 내놓은 이런 언급은 미 정부가 불법 이민에 조금 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초강경 이민 정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학 농구의 챔피언 자리를 놓고 오늘 밤 9시 20분에 버지니아 대학과 텍사스 테크 대학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오늘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결승전에는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을 물리치고 올라온 텍사스 테크 대학이 신데렐라 열풍을 일으키며 챔피언 자리마저 넘보고 있는 가운데 어번 대학을 간신히 물리치고 올라온 버지니아 대학이 이 열풍을 잠재우고 명실상부한 최강자임을 입증할 것인지 전문가들조차 예측 불허의 경기를 점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가까이 올 때까지 각 팀들은 불과 1점 차이의 박빙을 보여주고 있어 마지막 60초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전 경기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에 CBS가 중계합니다. 맨하튼 911 기념관에 설치된 6개의 무역센터 석조 파편이 조심스럽게 도착했습니다. 이 돌조각들은 구조 활동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병든 시민들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911 기념 장소에 함께 설치될 그라나이트 조각들은 911 사건 이후 구조 사업에 참여하다 먼지 등 독극성 물질을 흡입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911 건강 관찰 감독인 벤 시바트는 911 이후 지금 17년이 지나기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포함 구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마시고 사망했으며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센터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질병에 연루된 사람들이 약 9만 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맨하튼 기념관에 함께 세워질 조각들은 이러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조속한 회복과 놀라운 업적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911 기념사업회는 설명했습니다. 911 기념지의 완공은 금년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미 소수민족 연대협의회가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로 한인 4명이 선정됐습니다. 전미 소수민족 연대협의회가 5일 공개한 2019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 명단에 따르면 이형록 공인회계사와 저스틴 김 아이러브 대표, 이진 아벨리노 그룹 대표, 박종환 엘리트 교육그룹 회장 등이 이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세일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로 공인회계사는 대뉴욕지구 공인회계사 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스틴 김 대표는 세계적인 모바일 주변기기 전문기업 아이러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안과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 아벨리노 그룹을 운영 중입니다. 박종환 회장은 LA에서 엘리트 어학원, JP 교육 컨설팅 등 엘리트 교육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5월 11일 맨하튼 앨리스 아일랜드 역사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사는 21살의 파비잔 알메티가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알메티가는 지난주 정보당국에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 건물, 게이클럽, 유대인 사원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뒤 몬태나주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범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뉴저지주 멀로타운에서 낙하산을 타던 스카이다이버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4살의 이 남성은 상공에서 뛰어내리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바람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쿵하는 소리가 나기에 자동차가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낙하산 줄에 매달려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맨하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경 콜럼버스 애비뉴에 있는 건물 1층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콜럼버스 애비뉴가 폐쇄되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맨하튼 공립학교의 한 40대 여성 보조교사가 장애를 가진 10대 여제자와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체포됐습니다. 교사인 알레이다 로사리오는 지난 2015년 여름부터 당시 16살인 여제자와 유사 성행위를 거의 매일같이 2년 동안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사리오는 남편이 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제자를 뉴저지 보고타의 자신의 집으로도 유인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가 6일 뉴저지 에디슨 소재 파인스 매너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1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취임한 신영석 신임 회장은 차세대 세탁인들을 위해 회관을 마련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단계 도약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2019년 뉴욕 강원도민의 밤 행사에서 김영환 뉴욕 강원도민회 회장에게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영환 뉴욕 강원도 도민 회장은 기쁜 행사를 앞두고 고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강원도민회는 이날 래플과 상품 경매를 통해 약 8,000달러의 의연금을 모금했으며 이 의연금을 강원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중부 바닷가에 위치한 은빛 요양원은 가수 조수아 씨를 초청,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의 고통받는 아동을 위한 굿 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나눔 대사로 일해온 가수 조수아 씨가 갖는 공연으로 4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굿 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엔에서 인증받은 국제구호개발기구입니다. 예약 문의는 732-770-0609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해 전문 스티븐 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많은 일을 변 변호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 시청자들 중에서 뭐 각종 사고나 상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보험 회사를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변호사의 선임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Last week we have learned a lot for personal injury. We know we really need your help. Trying to make a claim on their own against insurance companies is so confusing, especially if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re not very good. Right. How much do you charge your clients? And for attorneys, and what is your process? Sure. With any type of accident and any type of personal injury case, the consultation is always free. We will tell you whether you have a viable case or not in that first initial consultation, in that first interview. 예, 처음 개인 상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 네. 그 상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첫 상담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그 첫 상담에서는 변호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네. And then after hearing all of the facts of your case, if we decide to take your case, we'll have you sign a retainer or a contract agreement where the usual fee for any personal injury case would be 1/3 of whatever we recover. 일단 전 진술을 잘 듣고 나서 이 사건이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네. 이제 결정하게 되고 또 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네.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 상호 계약에 서명을 하고 이제 필요한 모든 보상, 모든 비용을 다 받아낸 다음에 네. 그 3분의 1을 이제 변호사비로 이제 지불하시게 네, 됩니다. 3분의 1. 네. 네. And if my firm or if I cannot get anything for your case, the client doesn't have to pay anything. So there really is no risk to the client at all. So it'd be good if any clients want, they can call and see if they have a viable case. 네, 일단 이제 사건을 맡아서 이것을 다루지만 네. 혹시 고객의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면 네. 고객은 전혀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네. 편에서는 아무런 손해를 볼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먼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연락을 하셔서 네. 이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우리가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객 편에서는 절대 뭐 손해 볼 일이 없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일을 잘 처리하게 됐던 어떤 경우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을까요? That seems like a no lose situation. Can you tell me about any of your cases where you did well for your client? Sure. Recently, I did represent a family, a wife and a son, who unfortunately their husband and their father died in a construction accident. His excavator or his machine fell upside down into the river, into the bay, and he was working there for his boss in the rain. Unfortunately, he drowned.
because the machine that he was in didn't have a window and it didn't have a proper door lock. It was broken. 네, 물론 한 가지 사건을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남편이면서 한 아들의 아버지가 네. 공사장에서 일을 네. 했는데 굴착기를 이제 운전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일하는 도중에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이제 굴착기 창문이 깨지고 네. 이 아버지는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창문 밖으로 네. 떨어져서 그 뉴욕인데요. 네. 그 항구에서 이제 익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군요. 네. Yeah. It was very sad, and the defendants, the people that were suing, along with OSHA, the government agency, they tried to blame my client, the father who died, and they said that his death was actually his own fault. So fortunately for the family, we were able to prove and gather the evidence and show that it actually wasn't his fault. It was actually the defendant's fault for not providing a safe work environment. So we were able to win $2.85 million for that family. 이제 피고 측과 네. 또 직업안전위생국은 우리 고객이 부주의로 이제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책임이 그 사고 당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이 로펌에서 네. 이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안전한 환경에서 네. 일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증명을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네. 285만 달러를 네. 받아내서 다행이에요. 그의 다행이네요. 아내와 네. 또 그 아들 편을 도와줄 네. 수 있었습니다. Of course, the money can never bring back the father or the husband, but hopefully it made their lives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The son had to go to school, had to go to college, and hopefully it gave them peace of mind that they knew that the accident was not their husband's fault or their father's fault, and that they knew that the people that actually were to blame were actually held accountable at law. 물론 돈이 돌아가신 분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합당한 보상금을 받아서 이 아들과 아내가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잘못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네. 증명해 줌으로써 가족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을 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족들은 이게 변호사님의 노력에 굉장한 감사의 뜻을 전했었겠어요. 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스티븐 변호사님은 이제 시청자들 중에 이제 사고를 당하고 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전문가로서 또 부지런하고 이 책임감 있는 또 그런 분임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That's great. I'm sure that that family was grateful for your effort. So I'm sure that you would provide the same professionalism, commitment, diligence, and intelligence and care to any of our viewers who have been involved in an accident and have been injured. Of course. 네. 네, 스티븐 변호사님과 오늘 나눈 대화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having me. 네. 네, 시청자들 가운데 또 혹시 개인 상해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스티븐 변호사님과 연락을 취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자막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또 로펌인 푸스코와 마칼로소는 회색 에비뉴 150번지에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